긍정 에너지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네, 안녕하세요. 긍정에너지 조용호 교수입니다. 조용호 교수의 멘탈을 잡아라. 오늘 방송 시작하겠습니다.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야, 이게 우리 방송의 모토죠. 네. 예, 호랑이에 물려가도 정신만 차리면 산다. 함께 진행할 고정 출연자 모시겠습니다. 박세영 코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예, 곽풍 코치님 오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곽훈입니다. 예. 우리가 2주 전 지난 방송에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 탈북자시죠. 윤시진 씨를 이제 인터뷰했는데 아주 또 그 여운이 아주 쟁쟁합니다. 그죠? 아, 정말 감동이었습니다. 예. 이제 오늘 처음 이 방송을 듣는 분, 지난번 방송을 못 들은 분도 계시니까 네. 곽군 코치님이 그때 정리를 참 잘하시던데 이분이 어떤 분인지 간단히 좀 요약을 좀 해줘봐요. 네, 이분은 지금 현재는 여주시청에서 공무원으로,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이제 공무원 생활 9년 차 하고 계시는 분이시고요. 42살 때 탈북하셔서 한국으로 이제 오셔서 지금 현재는 이제 52세 신데 중국으로 일단 먼저 넘어가서 중국에서 한 8년 생활하시다가 네, 결단을 하고 베트남, 라오스, 태국 거쳐서 한국에 이제 들여오신 걸로 이렇게 나타납니다. 그리고 언니가 먼저 탈북을 해서 오게 된 계기는 오빠가 그 1989년에 임수경 그 전대협에서 보낸 스토리를 책으로 썼는데 그게 이제 이 사람은 김일성 일가를 우상화해야 된다는 북한의 그런 문화 속에서 지령 속에서 임수경을 우상화했다 그래가지고 이제 감옥에 끌려가면서 결단해서 이제 탈북하신 그런 분이십니다. 이야, 참 이게 대단한 분이었어요, 그죠? 네. 탈북을 이제 그냥 한번 도망 나온 게 아니고 네. 중국에서 살다가 또 자발적으로 북송을 해서 감옥에 또 한 2년 갇혔다가 그러니까요. 또 부모님이 다시 보고 나와 싶어서. 부모님이 보고 싶은 대단하셨고, 예. 우리 박시영 코치님 뭐 네. 특별히 예, 그분한테서 저는 인상받은 게 뭐예요? 그분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 사고 정말 그게 저희 멘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는 부분 중에 하나이잖아요. 수용소에 들어갔을 때 보통은 본인을 원망하거나 나의 결단이나 아니면 주위를 원망하고 좌절하기 나름인데요. 이분은 그 안에서도 본인의 지금 현실을 긍정적으로 바꾸어서 이 감옥에 나는 2년밖에 없지만 이거를 지키는 사람들은 세습까지 한다라고 하면은 굉장히 많은 시간들을 이렇게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어떤 생각의 전환도 되게 감동이었고요. 그리고 어려움이 있을 때 그거를 대하는 마음 자세가 저희 멘탈 코치들의 한번 되돌아보는 기회였던 것 같습니다. 네. 정작 북한에서는 이제 멘탈이란 말은 없다고 그러고 네. 영어니까 뭐 당연히 없겠죠. 네. 또 정신이란 말도 나쁘게 쓴다고 네, 했는데 정신 이상자. 정신병자, 정신 이상자, 정신 나간 놈 이런 정신 나간 느낌이. 놈, 정신이 이상한 놈, 네. 정신 나간 놈, 뭐 반동군자 이럴 때 쓴 건데 이분은 이제 사실은 우리가 말하는 그런 정신력이 대단한 분이고 멘탈이 좋은 분이었어요, 그죠? 네. 곽군 코치님 또 어떤데 인상받았나요? 일단 긍정적 사고가 되게 좋았고요. 그때 말씀하신 게 이제 자발적 북송 결단하실 때 어떤 마음이었습니까? 그랬더니 괜찮을 거다 50%, 좀 힘들 거다 50% 뭐 이런 이야기도 하셨고, 그다음에 남한에서 정착할 때 다른 세터민들에게 해주고 싶은 이야기 한번 이야기해 보십시오. 그랬더니 어떤 경험을 하거나 사람을 대할 때 롤 모델 비교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나랑 비교해서 저 사람을 깎아내리거나 저 사람의 약점을 이렇게 캐치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 롤 모델로 그러니까 어떤 거라도 하나 배우려고 하는 자세, 긍정적 자세가 대단히 인상적이었고요. 그러니까 생각해 보면 그 다음에 이제 주변에 일을 하다가 아르바이트도 하고 뭐 학원에서 강의 받고 뭐 이러시면서 그분들이 참 자기를 잘 봐줬다라고 잘 받은 것 같아요. 이렇게 해서 뭘 잘 보게 하려고 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정직하게 했던 것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모르면 정직하게. 모른다,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싶다. 그리고 남아서 또 물어보기도 하고 그러니까 정직성도 있는 것 같고 가장 큰 거는 긍정성, 정직성도 있지만 성취지향성이 되게 뛰어나신 것 같아요. 성취지향성. 그러니까 뭔가 하나 하려면 네. 끝까지 파헤치기로 하고 성실성도 있으신 것 같고. 열심히 하시고. 네네. 이제 탈북 과정에서는 하여튼 이 싫어서 떠난 거고 어려워서 떠난 거긴 하지만 그 윤수진 씨를 쭉 이끈 과정은 좀 긍정적 마인드, 그렇죠. 네. 뭔가 잘 될 거다, 네. 뭐 희망이 있다 네. 이런 생각으로 했던 것 같고 이제 한국 와서 성공한 탈북민들의 특징이 뭐냐 과거까지 물어봤잖아요. 네. 그럴 때 나는 뭐 대단한 어떤 뭘 말씀하실 줄 알았더니 네. 열심히 사는 거다. 열심히 사는 거고 솔직하게 사는 거고 네. 정직하게 사는 거고 그리고 다른 사람을 비교하지 네, 말고 타인과 비교하지 비교하지 않고 말고. 나를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로 늘 음. 그거를 승화시키는 그 그래. 모습이 배우는 아름다웠습니다. 자세. 네. 혹시 비교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비교하는 경쟁자로 생각하지 말고 롤모델. 롤모델로 삼아서 예. 그렇죠. 배워라. 그렇죠. 야, 참 이게 한 번 얻어맞힌 기분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니 저희가 이제 그 탈북민들 이런 교육이나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한국에 오시는 분들은 정말 멘탈이 강할 거다라는 이야기들을 많이 했었잖아요. 정말 그 윤서기보님은 바로 그런 분의 정말 감동적인 이야기였죠. 네. 사실은 이제 3만 명이 넘는 그 북한 이탈 주민들 중에 이제 윤시진 씨 같은 분은 그 소수일 것 같아요. 네. 그렇죠. 많은 사람들이 정말 어려워하고 네. 이제 직업 문제로 어려워하고 네. 남편 문제로 어려워하고 윤시진 씨는 남편은 이제 남한 사람이고 네. 이제 여기 와서 결혼을 하셨는데 또 자녀 문제로 힘들어하고 그래서 뭐 자살 기도를 하기도 하고 또 뭐 탈남이죠. 이때는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신 분도 있고 하는데 우리가 도와줄 수 있다면 이제 그 모든 사람을 이제 윤수진 씨처럼 네. 이렇게 강한 멘탈 소유자로 그렇죠. 열심히 사는 사람으로 만들어주는 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네. 우리가 이제 그쪽도 알아보고 있죠. 네, 네. 지금 열심히 예, 도움을 드리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북한 이탈 주민들을 위한 여러 가지 기구들이 있는데 그 네. 기구들하고 우리 접촉도 하고 있고 네, 네. 경기도하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예. 화성시하고도 얘기하고 있고 예. 탈북자 중에서 이제 어려운 사람들이 있으면 우리가 멘탈 코치로서 네. 도와줄 수 있는 방안을 찾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그 윤수진 씨처럼 살다 보면은 어떤 특별한 사건이 있어서 이기도 하고 또는 뭐 어떤 책을 읽고 또는 교육을 받아서 이기도 하고 이 삶을 좀 많이 바꾸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쵸. 또 극적으로 바뀌기도 하고 네. 그 삶을 바꾸는 얘기 좀 한번 해보죠. 음. 어떤 사람들은 이제 암을 앓고 나서 한 7년 동안 암 치료를 하고 나서 내가 달라졌다. 네. 어떻게 달라졌다. 암 치료에서 성공한 사람들, 네. 살아남은 사람들은 어떻게 달라질 것 같아요? 생을 다시 바라보는 것 같아요. 생을 다시 다시 바라봐요. 산다라는 느낌. 다시 산다. 예. 삶이 훨씬 소중해질 거예요, 그죠? 네, 그렇죠. 시간이. 거고. 예. 그러다 보니까 작은 것이 귀한 것을 아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감사함이 크더라고요. 감사함이 그런 크죠. 분들을 보면 작은 거에도 감사하고 이 시간에 대해서 감사하고 이런 감사함이 그 전에는 그냥 늘 막연하고 이렇게 크게 이제 덤성덤성 가다가 정말 작은 거 미세해지고 예, 이런 것들이 모습을 보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좀 모든 게 지금 흡족했을 때 네. 건강도 좋고 뭐 잘 나갈 때는 네. 큰 것만 바라봐. 네. 그리고 안 되는 것만 바라봐요. 큰 집 사야 되지. 네, 강남에 집 뭐 한 채 더 올려야 되지. 네. 뭐 애 서울대 보내야 되지. 뭐 승진해야 되지. 이런 것만 네. 생각하고 네. 옆에 있는 들꽃 보지도 않고 네. 또 아빠 고마워요 이렇게 메시지 보낸 것도 우습게 알고 부인이 밥 해주는 것도 네. 이거 뭐 배우자 투정하고 뭐 이랬는데 네. 암 한번 앓고 나봐. 이 밥알 하나가 얼마나 소중하고 네. 이 촛불 하나가 얼마나 귀하고 이 바람 한 점 이게 얼마나 신비로운지. 네. 어떤 내과학자가 하는 이야기가
왜 그 부부끼리는 잘 싸우게 되냐, 화를 쉽게 내냐라고 했더니 이제 사랑하는 사이가 돼서 결혼을 하게 되면 상대방을 내 신체 일부라고 생각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 신체 일부니까 내가 마음대로 해도 된다. 내 뜻대로 움직일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한대요. 그래서 내 뜻대로 안 되니까 짜증을 내고 화를 낸대요. 그러니까 가까이에 있고 늘 일상에서 내가 흔히 내 몸처럼 내 생활 옆에 있는 것들은 이게 소중함이나 뭐 이런 걸 잘 모르는 거죠, 사실. 공기의 소중함은 똑같네. 그렇죠. 부부 일심동체라는 예쁜 말 있잖아요. 네. 그게 문제라니까요. 뭐 일심동체야. 부부가 다른 거지. 한 사람 다른 존재이다. 그 너는 내고 낸데 왜 내 마음대로 안 해주냐. 그래서 네. 싸운다는 그 내과학자 얘기 그거잖아요. 네네네. 그 서울대 그 정신과 김북년 교수님 그분도 이제 유재석한 유퀴즈 나와서 이제 하는 이야기가 애들 자녀들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 것인가 그 이야기할 때 그 얘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은 내 품에 있지만 왔다가 떠날 손님이라고 생각을 하자. 언젠가는 독립해서 떠날 건데. 그러니까 손님 대하듯이 해야 된다. 그런 이야기도 하신 게 기억이 납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이제 관점을 바꾸는 거잖아요. 그렇죠. 좀 크게 보면 인생관을 바꾸는 거고 세계관을 바꾸는 건데 이제 북한에서 이제 살다가 남한을 오면은 이제 엄청난 변화. 완전 관점의 차이가 있을 거예요, 그죠? 그렇죠. 이제 오늘 그 얘기를 이제 우리 얘기, 일반적인 얘기를 좀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노래를 듣고 가죠. 신지훈의 노래입니다.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제목이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야. 듣겠습니다. 예, 노래 제목이 추억은 한편의 산문집 되어. 이게 범상치 않네요, 그죠? 예. 진짜 가을은 저희가 사고의 계절이고 독서의 계절이고 네. 그렇다라고 하는데 아름답습니다. 네. 지나간 일은 다 추억이야. 추억은 또 다 아름다워. 네. 추억은 하나의 산문집이고 네. 시집이고 이런 것 같습니다. 지금 우리가 이제 인생이 바뀌는 문제에 대해서 이제 얘기를 나누고 있었죠, 그죠? 네. 슈바이처 선생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 아프리카에서 인수를 베풀고 1952년에 이제 노벨 평화상까지 받으신 좀 훌륭한 분. 우리 초등학교도 다 배웠잖아요. 그렇죠. 이인전의 그렇죠. 대표 명사이기도 대표 하고. 명사고. 그래서 다 이제 슈바이처는 의사라고 생각해. 네. 사실 의사긴 하죠. 그쵸. 근데 젊었을 때는 의학하고 전혀 그 우리가 철학자. 뭔 철학을 했고 신학을 했고 마침 이제 어렸을 때는 또 악기를 잘 다뤄가지고 오르간 연주를 아주 기가 막히게 연주자로도. 예. 예. 그래서 오르간으로 뭐 상도 받고 나중에 의사가 된 뒤에도 의사로서 이제 아프리카인들을 도우려면 돈이 필요한데 이제 기금 모금 해가지고 부족하니까 오르간 연주를 한 달씩 했대요. 그리고 유럽을 투어를 하면서 오르간을 연주를 하고 그 돈을 모아가지고 아프리카 또 봉사를 하고 할 정도로 오르간 연주자였고 요즘 융합전 인재네요. 아주 그렇죠. 융합적 인재. 네. 신학과, 그래서 이제 철학과, 대학교에서 의학과, 예술을. 예, 맞아요. 신학 철학을 이제 저 대학에서 공부해서 박사를 받고 편하게 신학대학 교수 생활을 이제 한 거죠. 그러던 어느 날 이제 군 복무를 하고 휴가를 이제 집에서 보내면서 가족들하고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는데 그게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야, 나는 이렇게 가족들하고 행복하게 사는데 이 멋진 집에서 이렇게 사는데 이래도 되나? 나만 행복을 누려도 되나? 이 생각이 들면서 야, 예. 아프리카 사람들이 참 어렵다는데 내가 좀 도와야 되겠다. 내가 가서 오르간을 연주해야 되나? 뭐 종교를 전파해야 되나? 철학을 가르쳐야 되나?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한테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뭐 이제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의술을 베풀어야 되겠다. 근데 나는 의사가 아니잖아. 이제 이때부터 뒤늦게지만 이제 의학 공부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해서 늦깎이로 1905년에 30세의 나이로 의과대학에 들어가서 지금은 이제 이제 30세가 젊은 나이에 속하지만 예전에 그때는 정말 30세가 그러니까 1905년도니까 1905년도니까 네, 늦은 예. 나이잖아요. 아주 늦은 나이죠. 예. 이미 뭐 다 자리도 직업도 있고 잡혔고. 박사도 뭐 2개나 따고 있는 마당인데 네. 그죠?
그래서 이제 부인을 잘 설득해서 아프리카 가봉으로 가가지고 네. 나머지 인생은 이제 거의 아프리카인들을 위해서 바친 거잖아요. 인생이 이렇게 바뀔 수 있다. 어떤 전환이 있다. 탈북자들 인생 바꾸는 것처럼요. 예. 기존의 삶을 버리고 새로운 삶을 찾는다. 기존에 살던 방식을 습관을 다 버리고 네. 이제 새로운 습관을 만든다. 네. 교육학자들은 이거를 전환학습이라 그러더라고요. 네. 트랜스포머티브 러닝. 이제 제크 메지로 교수가 특별히 이걸 강조를 해서 70년대 말부터 이게 이제 중요한 토픽이 됐는데 전환이죠, 그죠? 네. 변혁적인 삶이 생긴 거죠. 이제 삶이 변혁이 된 거죠, 그죠? 네. 야, 우리 박시영 코치님 혹시 내 인생 이때쯤 변혁이 됐어요. 뭐 이런 시점이 있나요? 저는 3번의 그 변혁이 있었던 것 같아요. 3번의 네, 변혁이 첫 있었어요. 번째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아빠가 뇌출혈로 쓰러지셔서 5일 만에 저 내사 상태에서 돌아가신 거.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예, 돌아가셨고 두 번째는 제가 대학교 4학년 때 무면허 음주운전 트럭 기사한테 교통사고 당해가지고 병원 치료를 거의 10개월 가까이 했던 그 경험이 또 저를 한번 바꾸었고 세 번째는 제가 후종인대 고라증이다라고 하는 인대 고라증. 골화. 예, 그러니까 인대가 굳어가면서 이제 계속 몸에 통증을 유발하는 그 병의 진단을 그냥 병명을 모른 채 10년 동안 치료를 받다가 병명을 딱 알고 나서 내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까라는 고민을 하면서 어떻게 보면 이 멘탈 코칭과 사회적 협동 조합이 이 3번의 것들이 계속 이렇게 바뀌면서 지금의 저의 새로운 인생을 살 수 있는 계기를 만들었던 것 같습니다. 이야, 우리가 호랑이에 물려가지고 정신만 차리면 산다고 그러는데 네. 그 정신 정말 바짝 차리고 새 인생 찾으셨네요. 아까 지난 우리 차시에서 윤서기보님이 세상을 이렇게 다르게 바라보는 것들이 있었다면 저는 이제 아버님의 죽음을 통해서 아빠죠. 그러니까 저희 아빠의 죽음을 통해서 인생은 약속하지 않은 상태에서 언제든지 떠날 수 있구나. 작별에 대한 거에 대한 것들을 하나 알았고 두 번째, 우리가 어떤 사고나 사건이 일어났을 때는 어떤 특정인이 일 거라라 생각하지만 바로 나이다, 내가 그렇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거에 이제 교통사고에서 알았고, 그다음에 제가 이제 어떻게 보면 이름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이 병명을 얻으면서 정말 매일매일이 저한테는 선물 같은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렇게 아파서 어떻게 생활을 하냐라고 하는데 그렇게 생활을 하기 때문에 하루하루가 너무 소중한 거예요. 그래서 매일매일의 열정이 어떻게 보면 이 병과 친구가 되면서부터 더 강하게 나오는 것 같아요. 와, 이제 아버님이 갑자기 이렇게 돌아가시게 되면서 고등학교 때 같으면 이제 한참 뭐 인생을 약간 고민하고 이제 뭐 문학 소녀가 되고 뭐 그런 때잖아요. 그럴 때 갑자기 아버지가 돌아가시면서 이게 작별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인생의 생명이라는 게 이런 거구나. 어떤 유한성. 그런 걸 느끼게 됐구나. 그리고 매일매일이 선물이다. 네. 이것도 박세은표 명언이네. 네. 대단하십니다. 가군 코치님은 또 어떤 인생의 전환이 있었어요? 저 인생 전환 생각해 보면 초등학교 때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타 학교 친구들이 저희 학교에 와서 이렇게 놀다가 옆에 있는 여사친, 그때 같이 다녔던 여자애한테, 야, 훈이는 화를 잘 내? 이렇게 물어봤어요. 뭔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얘가, 저는 그냥 당연히
화자 안 내 이럴 줄 알았는데 얘가 갑자기 제 얼굴 쳐다보더니 한 2초간 머뭇거리는 거야. 대답을 빨리 못 안 하네. 하는 거예요. 안 하고 있네. 그때 제가 깜짝 놀랐어요. 그때 화를 내버리지 그랬어요. 내가 화를 잘 내는 사람이었나? 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네. 왜 쟤는 멈칫했을까? 어허. 네. 그러면서 이제 상대방을 생각하게 된 계기가 그게 참 컸어요. 일찌감치 깨우쳤네. 네, 초등학교 6학년 때. 근데 간단한 어떤 경험인데 거기서 네. 깊은 성찰을 네네네. 가졌고 네, 깊은 깨달음이 있었네. 네네네.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다른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구나를 그때 알았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하나는 이제 제가 중학교 때까지 배구부를 했었어요 학교에. 배구 그러니까 초등학교 5학년부터 6학년 중3 때까지 했었는데 그때 이제 저희가 초등학교 때 초등부 나와서 우승하고 이래가지고 중학교 1학년 올라갔는데 학교 선생님들이 이제 그 왜 체육부 만들어서 대회 나와서 수상하면 자기들한테 뭐 이게 가점 받고 뭐 이런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네. 우리가 1학년이니까 그 위에 있는 선배들을 확 모으더니 네. 야 니네들도 나가자 이러면서 배구 시합을 나가는 거예요. 네. 그 나갔다가 예선 떨어져 오더라고요. 예? 이게 왜냐면 이게 기초가 없는 거예요. 기초가. 아. 저는 초등학교 5학년 때부터 음. 이렇게 막 하루에 3-4시간씩 계속 토스 연습하고 막 이래서 올라갔는데 그 선배들 이렇게 보니까 막 자기들끼리 화이팅 엄청나게 하고 있는데 기초가 전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운동이든 공부든 이게 기초가 안 되면 그냥 의욕만 가지고 안 되는구나. 그때 그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야. 이야. 굉장히 생각이 네, 네. 깊은 우리 어린 시절의 웃기는 게 곽kun코치님이셨네요. 아주 아무것도 아닌 사건에서 네. 깊은 성찰을 하고 사람에 대해서 생각하고 그리고 기초에 대해서 생각. 배움에서 진짜 중요한 게 뭔지를 네. 아신 거잖아요. 네. 와. 지금도 그런 생각해요. 누굴 만나면 이 사람은 기초가 있는 사람이야 아니면 그냥 포장만 해서 자기를 뭐 이렇게 의견을 내는 사람인가 네.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해요 사실은. 예. 그래도 하나가 이제 사실은 멘탈이었어요. 세 번째네. 아. 그죠? 세 번째가 이제 세 번째가. 멘탈인데 큰 깨달음이 그때 그 우리 같이 썼던 책 그 안에도 들어있지만 네. 그때 멘탈 우리 스포츠 멘탈 공부 같이 하던 네. 여기 용해에 사시는 분 같이 차 타고 가다가 네. 저 이렇게 물어봤어요. 우리가 멘탈 이렇게 지금 몇백만 원 공부하고 있는데 도움이 되세요? 내렸어요 제가. 네네. 그랬더니 자기는 도움이 된대. 뭐가 도움이 되세요? 그랬더니 네. 자기는 여기서 배우는 것도 그렇지만 자기는 늘상 이렇게 만트라? 네. 만트라라는 걸 많이 사용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 만트라가 뭔데요? 그랬더니 우리 흔히 이야기하는 나에게 힘을 주는 주문. 뭐 이렇게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네. 주변 환경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그걸 이야기를 하는데 그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러더라고요. 책을 추천해 줬어요. 네. 그 책을 읽고 이래서 만트라가 지금도 평소 때도 만트라가 저에게는 힘이 대단히 많이 돼요. 정말 많이 돼요. 그러니까 어려운 일이 있을 때. 네. 예전에는 이게 막 하기 싫거나 좀 이렇게 피곤하고 이러면 네. 이런 것도 해야 되나 짜증나 힘든데 빨리 끝내야지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피할 수 없으니까 피할 수 없으면 즐겨라라는 그 말도 만트라이긴 일부긴 한데 네. 힘을 주는 멘트를 많이 만들어가지고 외치고 하니까 네. 그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이야. 두 분 다 마침 세 개씩 딱 맞춰서 말씀해 주시네. 그 인생이 이렇게 좀 하다 보면은 뜻밖의 어떤 경험을 하게 되고 네. 뜻밖의 사람을 만나게 되고 근데 그거를 이제 흘려보는 사람도 있고 네. 두 분처럼 그걸 다 잡아서 네. 성찰하고 깨우침을 얻고 이렇게 이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되고 네네. 이런 것 같아요, 그죠? 네. 그 콜부의 네, 그 콜부. 학습 경험학습. 경험학습 이론에 보면 네 단계가 있는데 네, 첫 번째 네 단계. 경험했다가 경험을 일단 해야 되고 일단 먼저 경험을 하고 두 번째가 숙고적인 성찰. 이게 어떤 의미고 따져봐야 돼요. 따져봐야 이게 왜 되고. 이렇게 됐는지 그렇죠. 이게 정말 이게 맞는 건지 이게 어떤 의미지? 뭐 이런 거 따져봐야 되고 나에게 어떤 뭐 이게 시너지가 있는지 뭐 메시지가 있는지 그래서 이거를 추상적인 개념으로 이제 개념화하는 거죠. 예. 개념화해서 이게 완전히 이게 이렇구나라고 확신이 들면 지속적인 행동을 하게 된다는 게 이제 콜부 교수의 예. 경험 학습 이론인데 이 중에 가장 중요한 게 성찰인 것 같아요. 예, 성찰이. 근데 이제 성인들이 이제 많이 인생을 바뀌는 거는 요걸 특별한 경험을 하는 거예요. 네.
그리고 특별한 성찰을 해서 네. 내가 근본적으로 내가 지금 생각했던 그 바탕의 생각, 기본적인 생각이 이게 맞나? 네. 내가 삶은 유한하다고 생각하고 뭐 이렇게 뭐 재밌게 마음대로 하면 된다고 생각했는데 이게 맞나? 이런 성찰. 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가치관이 바뀌고 네. 이제 인생의 전환이 오고 뭐 그런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보통 사람들은 좀 이렇게 혼자 잘해가, 네. 혼자가 잘해가는데 많은 사람들은 또 잘 못해. 예, 그래서 같은 경험인데도 그냥 흘려보내. 네. 너무 좋은 경험인데도 흘려보내고 네. 배우질 않아. 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두 분처럼 이렇게 별거 아닌데도 불구하고 곽훈이 화 안 내잖아? 화 잘 내는 사람이 아니야? 뭐 이렇게 그거 가지고 그냥 그냥 엄청난 지나가는 성찰을 걸로 하는데. 듣고 아니 나 안 내는데라고 끝날 수도 있는데 있는데 아마 예. 그때부터 자기 대화를 되게 잘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통 사람들이 많은 사람들이 어떤 그 성찰을 하고 인생의 전환을 갖게 하려면 누군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 맞습니다. 예. 저희 멘탈 코치 멘탈 그런 코치. 일이야 했잖아요. 저는 이런 생각이 드는데, 그러니까 그 인생은 자극의 연속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 그쵸. 자극의 연속인데 예. 그 자극 안에도 우리가 긍정적인 경험도 있고 예. 부정적인 경험도 있고 예. 성공 경험도 있고 실패 경험도 있잖아요. 네네네. 그러니까 이게 어느 자극이 더 세다, 강하다라고 이야기는 할 수는 없는데 네. 받아들이는 사람이 예. 성찰할 때 네. 세게 받아들이느냐, 네. 내가 깊이 성찰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대체적으로 보면 뭐 실패 경험이 더 자극적일 거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뭐 청춘이면 아프다, 뭐 청춘은 아파야 된다, 실패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실패 경험도 대단히 좋은 경험이지만 성공 경험도 대단히 좋거든요. 아까 우리 그렇죠. 저번 주에 음. 유수진 서기관님도 롤 네. 모델을 찾을 거냐, 찾을. 네. 경쟁 뭐 자존심 뭐 이런 거로 찾을 거냐 이렇게 네. 봤을 때 실패 경험도 중요하지만 성공 경험도 대단히 중요하다. 그걸 어떻게 누가 성찰의 깊이로 받아들이냐 이 차이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성공의 경험보다는 실패의 경험들이 너무 많잖아요. 그래요. 그리고 특히 요즘 이제 청년 세대나 청소년들은 예측되지 않은 그런 상황에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될 때 내가 실수하고 안 됐을 때 그걸 어떻게 바라보느냐. 그러니까 아까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전환학습인 거죠. 다양한 경험을 통해서 그 안에서 문제 해결 능력을 배우고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지에 대한 것들을 가져가는데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아까 예. 슈바이처가 그 휴가를 보내면서 나는 이렇게 행복을 한데 그 아프리카에 있는 이런 사람들은 어떨까라고 이렇게 생각했던 것들이 어떻게 보면 늦가기로서 의과대학에 들어가고 그리고 정말 아프리카 그때는 지금은 이제 아프리카가 많이 선진화가 되었지만 그때는 거의 원시인에 가까운 그렇죠. 예. 사회였잖아요. 근데 저는 이제 슈바이처도 정말 대단하지만 그거를 지지해주고 함께 따라 나선 아내와 아내. 가족들이 어떤 마음으로 정말 갔을까? 안정된 삶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데 그거를 이렇게 갈 수 있었던 게 그 아버지의 평상시 그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그 교육이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면서 우리 어떻게 보면 밥상머리 교육이다라고 하고 가정교육이다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 이야기 나눠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러게요. 슈바이처 말씀하세요. 예, 슈바이처 박사 이분의 아버지가 목사셨어요. 그러게요. 예, 목사였어요. 예, 목사셨기 때문에 네. 어릴 때부터 가난한 사람들 이야기도 많이 하셨을 많이 거고 하셨고. 네. 아프리카 이야기도 많이 하셨다고 해요. 네. 네, 네. 그래서 이제 그 가르침들이 슈바이처 내면에. 가슴 속에 가슴 잠복해 있다가 네, 그렇죠. 가슴 속에 잠복해 있다가 이게 대단히 저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가슴 속에 잠복해 있다가 그게 어떤 계기로 생각이 전환되는 네. 전환되는 행동을 옮기게 되는데 이 가슴 속에 잠복되어 있는 뭔가가 없으면 네. 그 자극들도 그냥 흘러가는 거였겠죠. 네. 그 가슴 속에 뭐를 가지고 있었겠느냐 이게 그러니까 중요한 것 우리가 같아요. 이제 성찰이다, 뭐 새로운 전환학습이다 해가지고 혼자 배우는 것 같지만 네. 사실은 누군가의 자극을 받고 그렇죠. 주고 받고. 그 씨를 뿌린 그 씨가 네. 씨가 또 싹 터서 이렇게 되는 것 같아요, 그렇죠? 네.
그러면 이제 그런 우리가 어른으로서 애들한테 우리가 좋은 지혜를 나누는 네. 이제 자극이 되고 또 우리가 또 더 좋은 그 우리 롤모델을 찾아서 우리가 자극으로 삼고 네. 이런 노력을 해야 되겠네요, 그죠? 네, 네. 아까 그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 성찰을 하고 경험에서 배운다 그랬는데 어떤 사람은 실패해서 배우고 네. 어떤 사람은 성공해서 배우고 네. 네. 어떤 사람은 아픔에서 배우고 아픔에서 실패나 아픔에서 배우고 네. 어떤 사람은 성공이나 쾌락에서 배우고 네. 어떤 사람은 어디서- 벤치마킹에서 배우고. 적극적으로 찾아서 배우고 어떤 사람은 수동적으로 닥쳐서 배우고 네. 뭐가 좋은 거예요? 다 중요한 것 중요한 같아요. 의미가 있는 네. 거죠. 특히 저는 이제 직접 경험도 중요하지만 전 간접 간접 경험이 경험에서 되게 배우고. 중요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독서나 우리가 유튜브 이런 거에서도 미디어를 통해서 간접 경험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거를 어떻게 정말 느끼고 바라보고 그것들 자기화시키느냐 그게 네, 중요한 것 같아요. 요즘에 유튜브 보면 그 곽튜브라고 네. 곽군 TV. 곽튜브라고 그 해외 여행하는 네, 친구 있어요. 이야기. 네. 네. 그 친구 보면은 오지 이런 데도 가고 네. 다른 여행 막 하는 걸 사람도 엄청나게 많이 보거든요. 네. 그게 이제 간접 경험하는 거죠. 맞아요. 요즘 보면서. 간접 경험할 소재가 너무 많아. 그렇죠. 네. 네, 사실은 그래서 너무 많아서 문제이기도 한 것 같아요. 책하고 학교 선생님 강의만 옛날에 얘기를 했는데 네. 지금 유튜브도 있고 어떤 박물관에 또 가기도 하고 네. 또 애들하고 뭐 어떤 캠핑 가서 네, 좋아하기도 하고. 경험도. 자, 박지성 얘기 좀 해줘요. 박지성도 인생에 큰 계기가 있었죠. 히딩크라는 사람을 만나면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히딩크 만나서 운이 좋아서 성공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뭐 그게 또 뭐 영향을 안 미쳤다고 할 수는 없는데 근데 그게 100%는 아닌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그 히딩크 감독이 늘 관찰을 했을 때 박지성이가 너무 성실하고 예, 평발임에도 불구하고 늘 뛰어다니는 그런 모습 등을 어떻게 보면 우리들이 보지 못하는 그 안에 숨은 잠재 능력을 히딩크는 볼 수 있는 안목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뭐 여러 가지 이제 일화가 나옵니다. 예. 일화가 많이 나오는데 하루는 박지성이 이제 부상당해서 그 라카롬에게 앉아 있는데 박지성이 물어봤대잖아요. 왜 저를 국가대표 뽑았습니까? 그랬더니 이제 히딩크가 질문을 많이 했대잖아요. 너는 누가 국가대표를 뽑히냐? 잘하는 선수가 뽑힙니다. 그 잘하는 선수는 어떻게 하는 거냐? 저는 미드필드니까 열심히 뛰어서 패스도 잘해야 되지만 커트도 많이 해야 됩니다. 넌 뭘 잘하냐? 그랬더니 좀 최대한 많이 뛰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내가 널 뽑은 거야. 너는 열심히 뛰려고 하는 그런 정신력, 그다음에 성실성 이런 게 있기 때문에 넌 대승할 선수야라고 이야기를 해줬대잖아요. 박지성이 그 한마디에 그 네. 질문 몇 개에 엄청난 자극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히딩크는 이미 그때 티칭이 아니고 야 국가대표는 이러이러한 선수야라고 알려준 게 아니고 너는 어떤 사람이 국가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아? 라고 해서 계속 질문을 통해서 자기가 찾아갈 수 있도록 도와줬잖아요. 저희 멘탈 코치가 바로 그런 일들을 하고 있는데 그러니까 스포츠 세계에 보면 일단 성공하는 데는 일단 타고 태어난 자질, 재능 이런 게 있잖아요. 사실. 그렇죠. 기본적인. 있죠. 근데 재능을 타고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성공 못하고 꽃을 못 피우는 선수들 대단히 많거든요. 그리고 근데 박지성 중간에 선수는 꺾이기도 보면 하고. 뭐 평발에다가 네. 뭐 타고난 선수는 아닌 것 아닌 것 같아요. 같아요. 네. 타고난 정신력과 노력으로 이제 커버했는데 여기에 큰 자극을 준 게 이제 히딩크였다고 네. 생각되는 거죠. 박지성 선수는 수원의 자랑이죠. 그렇죠. 수원 수원 동고를 나왔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 월드컵에서 어떻게 보면 4강 신화의 가장 주인공이기도 했었고요. 그렇죠. 예, 그리고 지금의 축구 팬들을 만들어내는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했지요. 예. 우리나라 선수들의 해외 나가게끔 문을 열어준 선수가 이제 차범근. 네. 차범근은 이제 정말 개척자였고 대중화시킨 거는 이제 박지성이 이제 박지성. 크게 문을 예, 예. 열어줬죠. 사실. 네. 시대가 좀 틀리죠. 이제 그렇죠. 사광 신화를 안고 업고 등에 업고 간 거예요, 그죠? 네.
박지성 선수가 이제 평발이고 네. 네. 이건 운동 선수로서는 정말 결격이잖아요. 그렇죠. 평발은 뭐 특히 군대도 축구 군대도 면제인데. 선수로서는 네. 그리고 키가 그렇게 크지도 않아요. 않죠. 네. 않고 그럼 체격 조건이 뭐 이렇게 덩치가 있는 것도 아니고 네. 그래가지고 이제 프로 팀에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못 들어가서 이 학교 저 학교 문 두드리다가 명지대학교 들어갔는데 그것도 좀 봐줘서 들어간 것 같아요. 그럴 수도 있죠. 네. 그러고 했는데 히딩크가 알아본 거지. 교토 퍼플 상가에 이제 예. 가서 아, 이것도 참 큰 일하잖아요. 음. 교토 퍼플 상가가 결승전에 올라갔는데 마침 박지성이 계약 기간이 끝났어. 결승전은 계약 기간이 끝난 상태인데 박지성이 결승전 뛰겠다고 해서 우승을 시키잖아요. 그래서 네. 교토 퍼플 상가 회장이 박지성한테 네가 절름벌이가 돼서 돌아와도 나는 내가 너를 받겠다. 받아주겠다라고 받아주겠다. 얘기했잖아요. 네. 근데 그 정도로 박지성은 이런 성실성, 다른 사람들 위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큰 것 같아요. 이게 어쨌든 박지성이 이제 신체 조건은 조금 불리하지만은 정신력이 뛰어난 건 틀림없고 그렇죠. 그걸 또 알아준 옆에 리더가 있었고 그 리더의 박지성이 처음에 한마디가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 히딩크 불러서 갔을 때 영어를 전혀 못했대잖아요. 그러니까 히딩크가 작전 회의를 하는데 그냥 고개만 끄덕끄덕 했다잖아요. 그러고 나서 시험 나갔대잖아요. 긍정적인 자세네. 근데 야 살아남은 거죠. 그러니까 보통 못 알아들으면 주눅이 들 수도 있고 타국이기 때문에 힘들 수도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이 스포츠에서 멘탈은 없어서는 안 되고 꼭 필요한 그렇죠. 건데 향수병 때문에 실패하는 선수들 되게 많거든요. 음식도 그렇고 예. 자, 노래 한 곡 듣고 계속 이 얘기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존 덴버의 우리 뭐 귀에 많이 익은 노래죠. Take Me Home, Country Road 띄우겠습니다. 자, 우리 이제 수바치 얘기했고 박지성 얘기했고 우리 가까운 얘기 좀 하죠. 우리 주변에도 또 이렇게 영향력을 주신 분들이 되게 많죠. 맞아요. 어떤 분이 있을까요? 저희 이제 가까운 분. 네, 가까운 분, 아주 제가 좋아하는 분인데 그분 회사에 좋은 일이 생겼다고 해요. 예, 바로 이제 그분이 직접 겪은 이야기인데 결혼하는 사내 커플이 있어가지고 축의금까지 주었는데 그리고 그 안에서 이제 아이가 생겼고 날짜를 잡고 있었는데 그 결혼을 불과 며칠 앞두고 예비 신부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이 있었던 거예요. 정말 대단한 거죠. 그래서 예비 신부가 왜 그랬을까라고 봤더니 그 청첩장 예전에 했던 청첩장을 발견하게 됐고 그러면서 이제 예비 신랑이 멘붕이 왔고 그러면서 과거에 자기 이제 결혼을 한번 했던 분이신 거네, 그지? 제 예비 신부가. 예, 예비 신부 아이고. 청첩장이 있었으니까 그래서 그러면서 이제 생을 포기하게 되니까 그 신랑도 굉장히 힘들 거잖아요. 그렇죠. 아이까지 웬 잃었으니까 날벼락이야, 그죠? 예비 신부만 잃은 게 아니고 그랬을 때 이분이 정말 따뜻한 손편지를 써가지고 그 직원에게 주었고 그 손편지에 마음이 움직인 남자 직원이 다시 새로운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생각을 갖고 회사에 사표를 쓰고 다시 이력서를 써가지고 재입사를 하면서 지금까지도 회사 생활도 너무 잘하시고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다라는 이야기를 예전에 저희한테 몇 번 들려주셨었거든요. 와우. 어떻게 보면 정말 정말 안 됐다 정말. 이렇게 끝날 수 있는데 누군가의 그 한마디 그 손편지 따뜻한 편지가 그 사람을 새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고 또 새로운 삶을 살 수 있는 어떤 계기가 마련이 되었잖아요. 와우, 따뜻한 얘기네요, 그죠? 예, 그래서 저희가 어떤 마음, 어떤 자세로 이렇게 주위를 잘 관찰하고 저희도 작지만 그 사람을 바꾸어 줄 수 있는 아니면 그 사람에게 힘이 되는 그런 것들이 늘 우리 주위에 있는 것 같아요. 예, 예. 뭐 인생을 전환하는 게 문제가 아니고 뭐 새로운 생명을 탄생시키는 예, 그런 이렇게. 스토리네요, 그죠? 이분 같은 경우는 정말 또 나쁜 생각을 가질 수도 있잖아요. 그럼요. 어떻게 보면 예. 자기 자신으로 인해서 부인과 아이가 잃는 그 상황에서도 이렇게 엘 사장님의 도움으로
새로운 가정을 이렇게 이루었고 또 잘 생활하고 계시고 예.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큰 귀감이 되는 것 같습니다. 임신한 상태에서 생을 포기했네요. 그러게 말이에요. 근데 남자는 남자대로 엄청 충격을 받았는데 이제 회사 사표를 썼다는 게 의미 있네요, 그죠? 그렇죠. 새롭게 살겠다. 제2의 인생을 이제 젊었을 때 사는 거네, 이번은. 근데 저는 요즘 무슨 생각이 드냐면 저희가 이제 100세 시대, 120세대 이렇게 새로운 그 라이프 스타일을 가져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요즘 이제 58년 개띠들이 새로운 이제 삶을 이렇게 정년퇴임이나 하면서 나오면서 굉장히 좌절을 느끼는 경우를 전 주위에서 지금 많이 보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퇴사를 하면서 그랬을 때 새로운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준비랄지 새로운 삶을 바라보는 삶에 대한 가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개띠들이 가장 큰 축이래잖아요. 58년 개띠, 70년 개띠, 워낙 100만 대구. 워낙 수가 많으니까. 네, 100만 대구. 100만 그분들이 대구. 이제 은퇴하시면서 사회적인 현상 이슈가 되는 거죠. 제가 한 번은 이제 그 박사까지 하신 분이고 좋은 회사에서 그 월급 많이 받고 있던 분인데 갑자기 우울증이 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인이 정말 좀 도와달라고 그래가지고 이제 코칭을 했는데 제가 손편지를 그때 생각했으면 손편지 하나 써드리면 끝날 수도 있는데 그걸 몰라가지고 수차례 그 만나서 코칭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무슨 뭐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해가지고 치료가 되는 게 아니라서 당신이 정말 활발하게 살았던 때가 언제였냐. 그래서 대학 때 너무 신나게 살았고 과거 자원을 또 끄집어내셨고 과거 자원을 또 찾아야 되잖아요. 또 회사 때도 이럴 때 재밌었고 뭐 그런 얘기를 해서 자 그분하고 같이 뭐 모교를 그분이 졸업했던 모교를 찾아가서 당신이 앉았던 의자를 다시 한번 앉아봐라. 당신이 갔던 카페테리아 한번 같이 가보자. 아 뭐를 좀 느끼게 되니 그때를 한번 다시 회상을 해봐라. 그리고 계속 하다가 치료가 됐어요. 계기가 뭐였습니까? 결국 옛날에 자기가 활발했던 걸 찾는 거예요. 찾는 거였어요. 네. 그래서 에너지가 사실은 숨겨져 있는 거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박사학위를 받고 자기는 좀 더 정말 좋은 자리를 생각을 했었는데 그게 좌절이 되면서 엄청난 충격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리소스를 다 잃어버린 게 된 거야. 실제로는 있음에도 불구하고 묻어둬 버린 거지. 그걸 꺼내는 작업을 이렇게 했는데 이렇게 우리 인생도 이제 가끔 이렇게 바뀌지만 우리는 인생을 또 바꿔주는 사람이잖아요. 이렇게 손편지도 필요하고 또 이렇게 제가 하는 방법도 필요하고. 저는 그 오은영의 금쪽이라는 프로그램 가끔 프로. 보는데 그 이제 강의할 때 자주 쓰는 레퍼토리인데 이건 금쪽이의 그런 이상한 행동들 이런 것들은 그 애의 문제일까 부모의 문제일까? 부모의 문제일까? 애의 환경. 문제일까? 결국에는 그 프로그램 후반전 가보면 금쪽이를 위한 그 솔루션을 주는 게 아니라 부모한테 솔루션을 주잖아요. 부모 당신이 이렇게 질문하고 반응하고 모범을 보이고 감정을 알아줘라. 그걸 주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람은 이게 자연스럽게 뭔가 만들어지는 것 같지는 않아요. 첫 번째는 부모, 그다음에 선생님, 친구, 사회생활 이렇게 하면 쫙 만들어지는 건데 주변 사람들이 어떤 질문과 공감 반응 해주느냐가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서로가 이제 리소스가 되면 너무 좋죠. 그렇죠. 그죠? 저분 때문에 내가 바뀌었고 내 때문에 이제 저분이 바뀌었고 네. 그럼 저는 행복한 사회, 좋은 사회가 되는 것 같습니다. 자, 윤수진 씨 그 북한에서 오신 분 뭐 말씀을 듣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또 인생 바뀌는 얘기 우리 얘기까지 많이 했네요, 그죠? 네. 손편지 좀 쓰시고 네. 감사일기도 좀 쓰시고 네. 만트라 잘 하시고 예. 오늘 단어 중에 가장 감명 깊은 건 따뜻함이네요. 따뜻함. 네. 따뜻함. 이거 따뜻함을 오늘, 느끼게끔 좀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오늘 마지막 노래도 따뜻한 노래입니다. 박시영 코치님 마지막 한 말씀 있어요? 아니요. 지난번에 그 여운과 그리고 오늘 그런 슈바이처부터 시작해가지고 예. 저희가 이 따뜻함을 잘 유지해서 이
추위를 겨울을 예. 잘 이겨냈으면 좋겠습니다. 예, 김민기의 그 따뜻한 목소리로 봉우리 듣겠습니다. 우리가 산봉우리 올라가야 되잖아요. 네. 네. 또 2주에 뵙겠습니다. 네. 네, 이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